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준비가 되게 길죠.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길어진 거고, 아마 중간중간에 들으시다가 해당 케이스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건너뛰시고 들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복식장부 이용하여 이제 신고하는 경우를 진행할 건데요. 장부 결산까지 이렇게 완료했으니까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신고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말한 종합소득 프로그램이 종합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자료 입력하다가 보면은 뭐 기부금 같은 거 입력 깜빡 잊고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부 마감 2월은 언제든지 해제하시고 다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그 부가세 신고에 영향만 안 주시면은 수익금액이랑 뭐 부가세 신고에 영향만 없으면은 마감 해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기부금 추가 같은 거는 해제하시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좀 이따가 제가 신고 진행을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2018년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신고 유형 복식장부 뜨고 지금 내 현재 사업장이 쭉 나올 거예요. 네, 저는 두 개의 아이디가 주민번호로 같은 주민번호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의 아이디가 뜨는 거고요. 이렇게 확인하셨으면은 다음 하고 여기에 신고 유형 선택하기에 복식부기 대상자로 클릭을 합니다. 복식장부로 신고할 거니까. 그리고 안내문 ABC 상세 보기 누르시면 안내문상에 그 ABCD 유형 나와 있는 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고요. 외부 조정 대상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 혼자서 신고 못 하시니까 세무 대리인 통해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다음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 신고하시는 분들도 복식장부 대상자로 해서 더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2018년도 그리고 여기는 집원 주소 입력해 주세요. 저희가 아직 도련명 주소가 아니라서 집원 주소 입력해 주시고 중소기업 설명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설명은 설명 누르시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중소기업 안 되는 업종. 아마 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다 아마 규모나 독립성 저희 쪽에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요거는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중소기업 저희 대부분 아마 중소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요 업종이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시면은 중소기업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업종이시면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부. 저희 쪽 그 해당하는 업종 아니신 분들은 규모나 아마 매출은 아니실 거라서 여라고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크다 보시면은 진짜 규모가 난 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1,5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규모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간편장부 대상자 클릭해 주셔야 되세요. 네, 요거를 하셔야지 기장세액공제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복식장부 대상자시면 복식장부, 복식부기 의무자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신고는 정기신고니까 하시고 세무대리나 저희 쪽 자가신고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입력 안 합니다. 그리고 업종코드는 안내문상 업종코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이 기본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버튼은 요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떤 버튼이냐면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버튼인데 얘는 초기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초기화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의 듣고 쭉 따라하는데 그냥 난 지금 따라하려고 보는 거고 나중에 다시 작성할 거다 라든지 아니면 난 너무 프로그램을 너무 왔다 갔다 엉망진창으로 쓴 것 같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여기에 있는 다시 불러오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면은 뒤에 입력했던 세무조정 단계부터 쭉 입력했던 게 다시 다 리셋이 돼요. 그래서 원하시면 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미 입력해 놓은 게
뒤에 교육을 위해서 입력해 놓은 게 있어서 아니오를 누를 거고요. 초기화 시키실 분들은 예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초기화 시키는 버튼이니까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을 하면 이제 여기 확인하는 버튼이 나와요. 요거는 확인을 하시는 거고 제가 교환에는 뭐가 맞아야 되는지 어떤 게 일치해야 되는지 적어놨는데 그건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 쪽 하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확인하기. 혹시 확인하기 안 보이시면 F11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F11 버튼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여기 확인하기. 네, F11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럼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 누르시는데 분명히 이제 금액 같은 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다가 나는 왜 이 금액이 이렇게 산출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여기 이게 어디 자료를 갖고 오냐면 재무제표에 있는 걸 갖고 와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들어가시면은 손익계산서도 쭉 있고 재무상태표도 쭉 있습니다. 시산표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글씨를 클릭해 보면 내가 어떤 걸 입력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장부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장부에 어떤 거래에 찍힌 거다. 이것 때문에 찍힌 거니까 이상하다 하면은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정 여기 금액을 클릭해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이상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안 하시면 다음이 안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쪽 통해서 신고하신 분들 아까는 수익 금액을 일단 맞추고 들어왔잖아요. 맞추고 들어왔는데 저랑 화면이 분명히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르신 이유는 여기에 유형자산 양도 아까 전에 한 거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 유형자산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 건물이랑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액을 수익금액에 산입을 하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산입을 해가지고 이 양도금액을 더하고 장부가액은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뺀 수익금액이 여기 찍히게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양도 처리하시고 부가세 신고하셨으면은 아마 안내문상 금액도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안내문상 금액이 아까 안 맞았던 분들은 아마 양도하신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양도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신 분들. 다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양도 처리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수익 금액이. 왜냐면은 이게 수익금 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 양도금액이 수익금액 제외로 해서 들어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수익금액 제외로 신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이랑 조금 다를 텐데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신 분들, 수익금액 제외로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양도금액을 올바로 넣고 부가세 신고를 넣고 하신 분들은 안내문상 금액이 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내문상 금액이 요 금액이랑 나올 거고 또 양도한 케이스 말고 두 번째 케이스가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갑자기 귀가 쫑긋해질 텐데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원래는 그 부가세 신고할 때 간주 임대료라고 있잖아요. 그 간주 임대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가 되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간주 임대료 소득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모르고 수익금액 제외로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간주 임대료가 수익금액에서 빠져서 여기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저희 쪽에서 이제 만약에 저희 쪽 말고 다른 거 통해서 신고했는데 저희 쪽에서 마감을 해버리시면은 부가세 마감을 해버리시면 자동으로 간주 임대료가 수익금액 제외로 찍히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만큼의 차이가 수익금액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주임대료가 수익금액,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그 신고를 하시는 건데, 그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 간주 임대료가 수익 금액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 금액에는 원칙은 부가세 신고할 때 나온 그 간주 임대료는 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수익 금액이 더해져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고, 더해져 있을 때 제가 조정하는 방법은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에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습니까?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묻는 질문에는 그 유형 고정자산 양도했을 때, 건물 토지 제외한 유형 고정자산 양도했을 때 양도하신 케이스가 있으면 얘라고 눌러주시는 거고,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가 있으면 그때도 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케이스 이외에는 다 아니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 이외에는 다 아니오를 클릭해 주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얘라고 클릭을 했고, 얘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다시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1차적으로 이게 이 서식이 아니오 누르신 분들 아마 저랑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오 누르신 분들도 이 서식이 나올 텐데, 요 금액이랑 결국은 이 조정 후 총 수익 금액이 일치해야지 저장이 돼요. 일치를 안 하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맞추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뭘 하냐면은, 일단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입력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저희 쪽 통해서 신고해서 마감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해서 만약에 과면세, 부가세 과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따로 입력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 수익금액, 면세 매출이 추가로 있으시면 입력하셔야 되고, 수출하시는 분들 영세율 매출 있으면 그건 또 추가로 바꾸셔야 돼요. 분류를. 이건 부가세 신고 저희 쪽 하셨으면은 자동으로 들어올 테지만, 혹시나 분류가 다르면 계산서 발행한 거 같은 거, 세금 계산서 아니고 계산서 발행한 거 같은 거, 이런 것들 분류를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쪽에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 마감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 금액을 뭘 입력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지금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 요 화면이 없고, 아래 3개가 없고, 위에 매출액, 기타, 장부상 수익금액 합계가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 800만 원만큼만, 8천만 원만큼만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과세사업자 기준입니다. 과세사업만 있다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과세사업 말고 과면사업자분들은 이렇게 과세 매출이랑 완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세율 있으시면 추가로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지금 유형자산 뭔가 양도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8천만 원이랑 1,800만 원을 더해야 돼요. 9,800만 원 더한 게 여기에 찍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쪽 통해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양도한 거 없으시면 아마 세액공제만큼만 거의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신용카드 세액, 공제세액 등 누르시고 2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저희 쪽에 보조금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보조금 차이가 좀 나오실 수도 있어요. 보조금 차이가 나오실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보조금은 아까 전 입력은 했지만
일단은 다 요걸로 일단은 잡이익 처리한 게 신용카드 세액 공제 등이고요. 국고보조금 처리한 게 보조금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금액을 그냥 일단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2590335로 할게요. 만약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국고보조금 전표수급 입력하신 분들은 잘 안 보이네요. 입력하신 분들은 여기에 보조금으로 해서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감소로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양도하신 분들 중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으시면 이 금액만큼 감소란에 고정자산 매각액으로 해서 이거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175833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증가란에 왜 안 들어갔지? 금액이 2590335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랑 지금 보시면 요 금액을 이렇게 일치시켜야지 저장이 돼요. 네, 일치를 시켜야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신데 혹시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혹시 있으면은 제가 뒤에서 맞추는 방법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여기 수익금액 제외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알아서 맞춰질 텐데 수익금액 제외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을 간주 임대료로 해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맞춰집니다. 아, 얼굴 때문에 자꾸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간주 임대료로 이렇게 입력이 돼야 돼요. 수익금액 제외로 입력하신 분들은 해당사항 없고요. 부가세 신고할 때 수익금액 제외로 간주 임대료 처리하신 분들은 지금은 다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수익금액 제외로 처리 안 하신 분들은 간주 임대료까지 입력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분만 특별히 요거를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분들은 조금 하실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수입 금액만 거의 넘어가면은 나머지는 이제 차량 쪽 그쪽만 좀 잘 신경 쓰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료 처리를 해주세요. 다 완료로 되어 있어 넘어갑니다. 혹시 미완료된 서식이 있으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또 서식을 불러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식이 쓰여져 있는지 보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완료로 되어 있어야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 이 화면은 지금 제가 이미 완료 처리를 해서 회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고객님들은 처음 들어오셨으면 다 주황색 버튼일 거예요. 주황색 버튼이시면 얘를 이렇게 다 클릭을 해서 확인하기를 해주세요. 얘는 그냥 확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 계산은 해드리니까 자산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정액법으로 처리한 게 없으면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안 한 게 없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저처럼 회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인데요. 이 제세공과금은 장부의 비용으로 입력한 것 중에 항목 중에 세금으로 입력한 게 떠요. 그래서 제세공과금 명세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불러오기 누르면 세금과 공과로 입력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필요경비 불산입 해당에 체크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거를 세금으로 입력했을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한 게 여기 금액이 있다.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한 거 여기에 있다. 또는 원천세 납부한 게 여기에 있다. 또는 벌금, 가산세, 과태료 납부한 게 여기에 있다. 또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세요. 사실은 장부사항에서 삭제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결산 마감 해제하시고 여기다가 하시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좋은 건 장부상 비용으로 입력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즉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하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사업과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그 사업장의 면허세,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를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 다운받아 보시면은 여기 세무상 비용처리 불가능한 세금과 공과를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주민세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장 자체 주민세는 오케이라서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비용 처리 되는 거는 체크 안 하고, 비용 처리 안 되는 걸 혹시 입력해 놨으면 그땐 체크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인데요. 얘도 그냥 확인만 거의 해주시면 돼요. 반드시 서식을 하실 때는 다시 불러오기 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해주세요.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한도 계산이나 필요 경비, 즉 비용으로 산입되지 않는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장하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얘를 누르냐면, 먼저 첫 번째, 거래처한테 공연 접대한 거, 그러니까 공연 뮤지컬 같은 거나 음악회 같은 거 보라고 티켓 같은 거 사주거나, 아니면은 체육 경기 보라고 티켓 같은 거 사준 거 있어요. 거래처한테. 사업 증진 목적으로. 그런 걸 문화 접대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얘라고 체크하시고요. 또는 내가 사업장 매출 중에 여기 나온 특수관계자 조건, 본인, 여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본인의 8촌 이내, 배우자의 4촌 이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한테 내 사업장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땐 얘라고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셔서 그 금액을 똑같이 다시 불러오기 누르고, 공연 접대한 거 있다, 문화 접대한 거 있으면은 금액 입력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가족한테 매출 발생 일으킨 거 있으면은 그 금액도 여기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시긴 한데 혹시나 있으시면 얘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냥 아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니요 눌렀을 때 요 메시지를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식 판법에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는데, 뭔가 삭제된다고 하니까 되게 겁먹으셔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얘라고 눌렀을 때 그 문화접대나 수익금액, 특수관계자 수익금액 입력하는 서식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고객님의 뭔가 데이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눌렀을 때 나오는 거는 그냥 확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성급비용인데요. 성급비용의 개념부터 일단 잡고 갈게요. 성급비용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사업장을 임차했어요. 임차하고 그 비용이 120만 원이 있다. 있으면은 보시면은 여기에서 120만 원이 전부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일수 계산이 맞는데 31일이죠. 365일.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약으로 적을게. 약
10만 원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비용 처리가 되는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성급 비용으로 가요. 미리 지급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의 110만 원 성급 비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처리하는 게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으로 임차료 그리고 보험료도 대표적이에요. 자동차 보험료, 사업장의 자동차 보험료. 그런 것들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딱 하면 좋지만 보통 기간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아까 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현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지급이자 보험료, 임차료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예라고 클릭을 하시고 전 미리 하나 적어놨는데 거래처는 거래 상대방이에요. 저는 그냥 적어놓은 건데 내가 뭐 진마켓이라는 곳한테 사업장을 임차했어요. 그러면은 성급 임차료 잡고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기간 적으신 다음에 임대 비용, 총 임대 비용 적으시고 해당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성급 비용으로 잡힙니다. 그럼 요거 뺀 금액을 장부 기재액에다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필요경비 불산이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 기타 영수증 같은 경우 비용으로 입력하신 게 있으면은 저는 사실 요거를 처리를 여기서 하기보다는 직접 장부를 수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놓고 처리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성급 비용 지금 나오는 109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은 일단 유보라고 둬요. 유보라고 해서 현재 지금 필요경비 불산이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경비 불산이백이 되는 건데 이 필요경비 불산이백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게 다음에 얘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얘를 유보를 없애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사실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기재액이 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요거 장부 기재액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 필요경비 불산이백 자체가 요걸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내가 다시 유보를 추인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 방법보다는 그냥 기타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니오로 놓고 복식장부 비용에 가서 일단 장부 마감 해제를 해야겠죠. 만약에 임차료나 뭐 보험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금액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약 10만 원이잖아요. 올해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그냥 장부에다가 올해 처리되는 것만 입력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저걸 유보 추인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추인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뭐 임차료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에 해당하는 분만큼 여기다 넣고 2019년도에 해당하는 분만큼 또 2019년도에 입력하고 말일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사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기타 영수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수익금액 기본 조정 아니오로 놓고 그냥 장부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나는 쓰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기간이랑 그 지급액 입력하시면 성급비용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죠. 원하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다 완료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없다고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력한 재고자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지급이자인데요. 이 지급이자는 비용의 은행 이자로 기재한 게 나옵니다. 비용의 은행 이자로 기재한 게 나오고 지급이자 조정면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것도 한번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뭘 작성하냐면 이거는 이자율, 네, 대출 이자율 입력하는 거고 그 지급이자, 은행 이자 입력한 거 그 금액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다만 연도 중에 이자율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 다음 줄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뀌는 것만큼.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기재하신 다음에는 아마 뒤는 거의 입력하실 해당 사항이 없으실 텐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이거는 금융기관한테 차입하신 경우는 기재 0으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예를 사채시장에서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그때 혹시 그런 금액이 있으시면 그때는 지급이자 요 2천만 원 중에 그런 금액이 있으시면 추가로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없으시면 그냥 0으로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는 내가 그 건물 같은 거 지으시면서 추가로 뭔가 대출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이자 금액만큼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큼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시고 없으시면 그냥 0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면은 초과 인출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 눌러주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저장하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대손 충당금이나 퇴직급여는 따로 안 할게요. 저희 쪽에서 요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새롭게 도입돼 가지고 어려운 분들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거를 작성하시기 전에 전년도에 작성한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전년도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전년도 2017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였다면 이게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없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였으면 2017년도에도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입력을 해놨는데 입력을 안 해놓은 거 위에 자산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3이라 적힌 거.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고정자산의 차량으로 등록해 놓은 건 자동으로 떠요. 근데 여기서 차량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적어놨는데 경차, 구인승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아닙니다. 렌트나 리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차량을 렌트나 리스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해당하는 거는 구인승 이하의 승용차 같은 거 개별 소비세 공제 대상이 아닌 승용차 과세 대상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공제사항이 아닌 게 과세 대상이죠. 말이 좀 어려운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리스하는 경우를 작성하는 경우요. 일단 렌트하는 경우는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 건데 추가하는 건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가 저희 장부상 입력했으면 자동으로 여기 다 찍힙니다. 다 찍히는데 뭘 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운행일지를 기록했는지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내가 운행일지 작성 안 했다라고 하시면 부라고 놓으시는 거고 작성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라고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라고 놓으셨으면 그냥 쭉 가시고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감가상각비도 자동으로 나오고 가시고 차량이 한 대만 있으면은 그냥 여기 입력한 게 자동으로 장부 비용으로 입력한 게 자동으로 첫 번째 줄에 뜨기 때문에 혹시나 금액이 여기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따로 뭐 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차량이 2대 이상이에요. 등록되는 게.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 비용이 아마 첫 번째 줄에만 쭉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 장부에 입력한 게 이 차량에 쓴 건지 저 차량에 쓴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나올 거라서 여기서 지금 차량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를 두 번째 줄에 옮겨 적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차량이 해당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차량이 2대 이상이면은 요 관련 비용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은
열하고 놓으시고 이렇게 총 주행거리랑 업무용 사용거리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저희 쪽에 입력을 다 보유해서 입력하신 자산에 대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렌트나 리스 해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그런 경우는 고정사서 입력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리스는 입력하지만 렌트나 운용리스 한 경우에는 직접 아래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기재 요령을 설명드릴 건데 운행일지 혹시 렌트나 리스 차량에 대해서 했으면 열하고 놓으시면 되고 안 했으면 불하고 놓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차종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렌트나 리스한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총 주행거리나 업무용 사용거리는 운행일지 작성했을 경우에만 입력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임대 시작일이랑 임대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임대 종료일은 2018년도 이후면은 이렇게 공란 놓으시면 알아서 신고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임대 시작일을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실제 임대 시작일을. 이때 임대 시작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안 넣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안 넣고 대신에 임차료는 입력하셔야 돼요. 임차료를 입력하시면은 렌트는 자동으로 70%만큼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입력이 돼요. 근데 제가 교환에다 올려놨는데 리스한 경우에는 좀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한 경우에는 리스료, 운용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랑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해당액이에요. 상당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를 알고 계시고 리스 차량에 대한 비용 있으면은 추가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업무용 관련 비용 필요한 불사의 계산인데 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자동 계산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업무용 승용차 그 명세서 2017년도 거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전기 2월액 때문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불러오진 않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나 그 보셨을 때 이번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이 만약에 2017년도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 명세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반드시 여기 전기 2월에다가 적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있으면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신고했던 거를 갖고 계셔야 되고 있으면 입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것도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기재하려면. 그래서 있으시면 기재하고 없으시면 그냥 저장하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분 소실 한도 초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이것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5번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처분 손실 한도 초과 2월 명세에 그 작년도 거 보셨을 때 여기 한도 초과금의 차기 2월액에 차기 2월의 금액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 2월액란에다가. 그래서 2017년도 거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으시면은 이거를 입력하실 수가 없으니까 네, 반드시 전년도 2월액 한도 초과 2월액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작성을 전기 2월액에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 불산입되는 거 불산입되는 요 한도 초과 금액 필요한 불산입 금액입니다. 요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아까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48번이 아니라 여기 52번에 한도 초과 금액 필요한 불산입되는 금액. 네, 요 금액을
2017년도 52번 금액을 여기 전기 2월에다가 기재를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기 2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 이렇게 해당 없음이나 완료로 바꾼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수증 수치명세서 송금명 작성하시겠습니다가 이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비용 메뉴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비용이나 고정자산에 그 3만원 초과분 가산세 이런 글씨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타 영수증 입력할 때. 그래서 기타 영수증 금액의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는 1만원인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작성을 하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원래는 그 명세, 예를 들어 내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거는 다 증빙물비 가산세 2%를 부담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가산세가 나중에 고지돼서 세무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우리한테 고지되는 가산세 금액이랑 지금 당장 얘를 넣고서 신고하는 거랑 가산세 금액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차피 그냥 고지 언제 날라오든 그때 그냥 내겠다 라고 하시면은 아니요라고 클릭하시고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성실하게 가산세 다 납부할래 이러시는 분들은 요걸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작성하는 요령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그 적격증빙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못했다. 적격증빙 위에 적혀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못했다 라고 하면은 제출 대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 세금 납부한 거, 은행 이자 또는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대표적으로 개인한테 사무실 임차한 경우 또는 뭐 개인한테 중고 차량 구매한 경우, 그런 경우는 다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송금명세 제출본으로 기재해 주시고, 국가 등과의 거래는 세금 납부한 거, 그리고 은행이자나 보험료 낸 거는 금융보험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거를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체크하셨을 때는 금액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나온 요 거래 금액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좀 이따가 가산세 입력해야 돼요. 입력하고 신고하셔야 되는 거라서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기억하시고 여기에 입력을 나머지 송금명세 제출 요 수치면 제출 대상 거래 내역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저는 지금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그냥 난 작성 안 하고 진행한다, 이거 다 작성하셔야 되는데 원래 제가 일단은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다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작성하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2% 부담할래 하면은 얘라고 하시고, 난 나중에 그냥 고지 되면은 그때 그냥 납부할래 하시면은 아니요 클릭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소득조선 명세서인데요. 요거는 위에 해당하는 경우 성급비용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임차료를 그렇게 비용에다 그냥 안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용 메뉴에다가 성급비용 있으신 경우, 입력 아까 얘라고 클릭하셔가지고 있으신 경우,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 있는 경우, 그리고 혹시나 전년도 2017년도 이 세무조정 계산서 봤는데 유보에 기말 잔액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얘라고 클릭을 하셔야 돼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일단 자가용 승용차나 성급비용 있으면 무조건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전년도에 만약에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 기초잔액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과목비 사항은 입력하시고, 나오니까 입력하시고, 기초잔액은 그 전년도 그 세무조정 계산서 보시고 입력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자동계산돼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작성했으면은.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명세 작성했으면 무조건 얘는
예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예라고 보시고 아니면은 아니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액돈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얘는 다시 불러오기 하면은 저장하기 이렇게.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흑표표 바로 가기 또 확인하기 이렇게 하고 기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나오는 건 요거는 장부에 비용의 기부금 입력하면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부금 케이스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고. 이동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기부금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내가 사업소득만 있어요. 이러면 조금 간단해요. 사업소득만 있으면은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없으면은 무조건 복식장부 비용에 기부금으로 해서 내역을 입력하셔야 돼요. 보여드리면 입력되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입력하시는 것도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부금 지출한 거 영수증 보셔야 돼요. 영수증 갖고 무조건 기부금 입력하시려면 기부금 영수증이나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보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카드 기부했으면 카드 영수증이지만 영수증만 있으면 기타 영수증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뺀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 이유는 제가 소득공제 단계에다가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하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뺀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신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국세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영수증 내역을 입력해주세요. 누구에 대한 기부금인지도 같이. 그래서 내역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영수증 기재하신 다음에 1단계 저장하기, 2단계 계산하기인데, 계산하기 누르시기 전에 혹시나 전년도, 제가 자꾸 전년도를 맞아요. 전년도 그래서 신고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전년도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 봤는데 전년도에 혹시나 2월 되는 금액이 있다. 차기 2월에 이라고 나오는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차기 2월액이 0이면은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0이 아니라 차기 2월에 금액이 있으면은 기부한 총 금액에서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계산하기,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저장하기. 그리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 확인하기에서 다시 불러오기랑 저장하기 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장부의 비용에 입력을 했으면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인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이 없으면은 둘 중에 선택이에요. 여기 지금 방금 사업소득자처럼 비용에다가 입력한 경우예요. 비용에다가 입력을 하고 지금처럼 기부금 명세서 바로가기, 조정명세서 작성하기 하시는 경우랑, 두 번째는 여기다가 입력을 안 해요. 그냥 아예. 그냥 비용에다가도 입력 안 하고, 기부금 명세서도 작성 안 하고, 기분 조정 명세서도 여기 이 단계에서는 작성 안 해요.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소득공제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으시면 무조건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공제 단계에서만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용으로 입력할 것 같으면은 정치자금 기부금 빼고, 그러니까 즉 2번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1번 케이스.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으면은, 근로소득자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으면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정치자금 기부금을 빼고 비용으로 입력한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뺀 금액을 여기 기부금 명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할래 라고 하시면, 정치자금 기부금이랑 같이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할래 하시면은 비용 메뉴에다가도 기재 안 하고, 기재되었으면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하시고 이 명세서 작성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에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하면 잠깐 멈춰놓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입력하면은 세액공제로 처리가 되고요. 비용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팁 같은 건데, 그 세율이 좀 높으신 분들, 좀 소득이 높아서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되도록 비용을 많이 잡아서 세율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게 중요해서 그때는 비용으로 입력하시는 게 유리하고, 만약에 세율이 좀 작다, 나는 과세 표준이 작아서, 그러시면은 세액공제 입력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컨설팅에 해당하는 거라서 제가 뭐 딱 어떤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보통 이런 케이스고요. 세율이 웬만해 작으면은 세액공제 입력하는 게 웬만하면 유리합니다. 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십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십니까? 묻는 질문은, 공동사업자들은 예라고 클릭을 해주세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 공동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장 여러 개 있으시면 어떤 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이고 어떤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일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 자료입력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그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거에만 예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예라고 체크하시는 거 아니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공동사업자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오게 하시고, 분배 비율을 100으로 맞추셔서 내 주민번호랑 공동대표자 주민번호를 쓰세요. 그리고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부대표자분은 저희 쪽에서 신고가 안 되세요. 그래서 요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 나중에 뒤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출력해가지고 관할 세무서 가셔가지고 그 부대표자는 따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주대표자분은 작성만 해서 다음으로 쭉 진행하셔서 전자신고 똑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공동사업장 아니면은 아니요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소득합산 단계인데요. 사업장이 한 개이신 분들은 소득합산 단계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실 게 없어요. 다만 사업장이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연금소득 합산하실 게 있으시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입력 방법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일단 사업장 하나만 있다고 보고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혹시나 부동산 임대사업자분 강의 듣고 계시면은 수익금액 입력하시는 방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고 이 부분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수익금액 단계에서 조금 일반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랑 다를 텐데 교환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임대보증금 잔액이 나와요. 근데 임대보증금 잔액이 혹시나 안 나오신다 라고 하시면 복식장부 입금 출금에 기재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잘 진행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소득합산 하다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복식장부 입금 출금에 임대보증금을 입력하셔야 돼요. 사업용 계좌로 혹시 오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2018년도 중에 혹시 2018년도 중이 아니라 이전에 들어와는 따로 입력한 게 없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용 계좌 이외로 보증금 받으신 게 있으면 그때는 현금으로 기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2018년도 1월 1일로 해서 보증금 입금된 금액을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입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지 일단 임대보증금 잔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요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2월 말이니까 사실은 2012월 말로 기재하시는 게 좋긴 한데 2012월 말 금액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2018년도 장부 입출금 내역 다 정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왔다 갔다 한 것도 적혀 있을 거기 때문에 초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혹시나 하나도 기재를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2018년도 12월 말에 잔액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지 임대보증금이 뜹니다. 여기에 떠가지고 임대보증금 적수계산 바로가기 누르면은 제가 교환에다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건축물 대장이랑 그 건축물 대장이랑 임대차 그 계약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요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해야 되는 건 건설비 총액, 임대용 건축물 연면적,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임대차 계약서나 건축물 대장 보시면 나와 있고 이게 없으면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또 추가로 임대사업자 분들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교환에도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네,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임대보증 입력 안 하셨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수익금액 설명드려 죄송한데 임대사업자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소득합산에 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뒷단계에 잘 반영이 됩니다. 다시 블록이랑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랑 좀 이따가 이건 해드릴 거고,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나온 화면은 이제 2월 결손금 명세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블록이 저처럼 꼭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또 보셔야 돼요. 2017년도 자료가 없으시면 신고를 거의 못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가 일단 있어야 되고, 전자신고 하셨으면은 홈택스 홈페이지 개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마이 NTS에 들어가요. 이 마이 NTS에 들어가면은 세금 신고 내역이라고 지난 신고 내역 보실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 과거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 신고서랑 서식들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개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1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금액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왼쪽 화면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 금액을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발생 금액은 그대로 갖고 와 주시고, 전기까지 공제액은 여기에 합계 전기까지 공제액 더하기 단기 공제액을 더해 주세요. 더해서 전기까지 공제액에 넣고 그 다음에 단기 공제액을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는 올해 그냥 2천만 원 남은 거 다 그냥 공제 받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어차피 올해 사업장 결손 났고 그냥 뭐 딱 보니까 500만 원 정도라서, 소득금액 500만 원 정도라서 이건 소득 공제해도 뭐 납부살 거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결손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나는 0으로 놓고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선택사항, 단기 공제액은. 그래서 원하시는 금액 2천만 원 안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만 더 적어주시면 돼요. 네, 있으시면이에요. 2월 결손금이. 그래서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 저는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넣고 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하면은 여기 보시면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서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하고 나면 이제 소득 공제 단계가 나와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작성할 거는 끝났고 소득 공제만 기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몇 개를 입력을 예시로 해놨어요. 근데 입력을 하실 때 여기에 뭘 입력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입력할 수 있는 거는 공제대상 안내 참고해보면 나오는데, 일단 전제 조건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뭐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배우자를 뭐 공제를 받고 있다든지 빚게 비속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배우자를 추가를 못 시키시는 거예요. 또는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그 배우자가 내 자녀를 그 기본공제 대상자로 놓고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했다,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말정산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 조금 더 있는데, 일단 소득,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나이는 상관이 없고 소득 금액만 충족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2018년도 총. 대신에 이 소득 금액은 일용 근로소득은 제외, 퇴직이랑 양도소득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배우자를 넣고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때. 그리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이 추가로 있어서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라든지 이제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있으니까 조건에 해당하시면은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하시는지 여부는 여기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해당하시면은 주민번호 넣으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직계 비속이란 용어는 자녀랑 입양자를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은 자녀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나 아버지, 어머니가 직계 존속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올바르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민번호를 잘못 넣으시면 체크가 풀려버려요. 또는 저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가 조금 숫자가 많아가지고 잘못 기재하시는 간혹 있는데,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체크가 위아래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다, 세대주다, 이런 의미예요. 세대주면은 체크하시고, 아니면 체크 해제하고, 이게 부녀자다, 여자다, 그러면은 부녀자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부모랑 부녀자 같이 못 받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녀를 실수로 경로우대 체크하시면 체크가 해제돼 버려요. 주민번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 잘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 건,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6세 이하가 없어졌어요. 이제 10만원 국가에서 주잖아요. 6세 이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주는 대신에 그 6세 이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6세 이하가 없어졌으니까 혹시 작년에는 있었는데 왜 올해는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폐지됐으니까 없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오면은 입력할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업소득만 있을 때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근로소득 추가하면은 화면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사업소득만 있으면은 요 공제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 이제 직장을 옛날에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뭐 2018년도가 아니라 뭐 2017년도라든지 그 이전에 다니셔서 뭔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아보셨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 다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 왜 저희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 입력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면 보험료 입력하는데 어디 있어요? 의료비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교육비가 어디 있어? 물어보시는데 그건 모두 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여기 받을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로소득 합산할 때 그거 근로소득 입력하면 추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합산 단계 할 때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이게 전부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 아까 전에 제가 있으신 분들 입력하는 곳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10만 원까지. 그래서 정치자금 있으시면 정치자금 체크하시고 국세청에서 확인된 국세청, 기타면 기타 하셔가지고 정당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 넣으시고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지금 상호랑 사업자 번호 안 넣고 있는데 이거 넣으셔야 돼요. 이거 안 넣으시면은 오류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는 입력 안 할 거니까 삭제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하시고 넣으신 다음에 반드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 단계에 비용 처리한 다음에 세무조정 단계에서 명세서 쓰신 분들은 여기선 아무것도 기재하실 게 없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을 때만 여기서 입력하시고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만 기부금 조정 명세서 쓰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할 건 정치자금 기부금 뿐이다. 양쪽에 입력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내가 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안내문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보시면은 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게 노란우선공제예요. 네,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가자 세액공제 각각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각각 해당하는 금액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입력은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안내문 보시고 따라서 기재를 해주세요. 입력 연금계좌 세액공제 입력. 그래서 혹시나 계좌번호 모르시면 그 받으시는 곳에 문의하시면 돼요. 금융회사. 네, 뭐 은행이면 은행 그쪽에다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입력하시는 거.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노란우산공제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종합세 프로그램에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나고요. 여기는 주의하실 게 가끔 잘못 기재하시는 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사업소득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 프리랜서한테 지급한 걸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나에 대한 신고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나 내가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만 여기다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하나만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프리랜서 소득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 기재 안 하시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 소득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3%에 대한 거, 3.3%를 떼는데 0.3%는 지방세니까 해당이 없고 3%에 대한 것만 원천지수 영수증에 나온 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내 것이 아니라 그 원천지수 영수증 상단에 상호랑 사업자번호, 원천징수 의무자의 상호랑 사업자번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 결국은 나한테 소득을 지급한 곳을 적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확인하신 다음에 밑에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안내문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중간 예납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요 금액이 있으면은 요 금액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네. 자동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는 나중에 소득 합산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출세액 확인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은 지금 저처럼 안 떠있고 아마 다 입력, 확인하기, 확인 뭐 이런 버튼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위부터 순차적으로 다
클릭을 해서 반드시 여기 아래 확인하기까지 눌러주세요. 아, 안 보이시는구나, 얼굴 때문에. 확인하기. 이렇게. 하면은 저장하기. 저장하기. 그리고 다시 불러오기.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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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저장하는 거예요. 뭐 입력할 게 따로 없으면은.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제 기장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찍히게 돼 있죠. 안 찍히시면은 아마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서 안 찍히는 걸 거예요. 이미 앞에서 받은 공제가 충분히 커서 없어서 안 찍히는 걸 거고요. 최저한 조정계산서 반드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명세서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완료를 만드시고 가산세 명세서 바로가기 나오는데 아까 혹시 증빙불비 가산세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증빙불비 가산세 만약에 내가 영순 수치명세서 작성을 했으면 무조건 여기에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입력했던 2천만 원에 대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계신고 하시게 되면 여기다 무조건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계신고는 안 하실 거니까 저희 장부 쓰신 분들은 따로 나중에 설명을 그 소득합산 단계에서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다시 불러오기에서 결과 복기가 나옵니다. 내 소득, 종합소득세액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거 보시고 결과가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나오는 케이스는 뭐 딱 한 가지인데 고객님께서 앞 단계에서 뭔가 수정을 하시고 지금 저처럼 다음으로 쭉 단계를 밟아서 다시 불러오기랑 저장하기를 다 누르셔야 되거든요.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단계 요거 완료까지 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뭔가 세무조정에 수정을 하셨으면은 세무조정에서 바로 결과 보기로 띄워오시면 안 되고 다음 다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셔서 여기 완료로 되어 있는 것도 서식 다 한 번씩 클릭하신 다음에 반드시 우측 상단에 있는 다시 불러오기 누르시면서 저장을 해주셔야지 내역이 바뀌거든요. 근데 앞에 수정하시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오시면은 내역이 수정이 안 돼요. 그리고 신고할 때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앞 단계 수정하시면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신 상태 넘어오시면은 그때만 잘못 계산되지 나머지는 잘못 계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뭐 계산 구조에 따라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오류가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따로 오류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세액이 나온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신고서조에 신고 바로 가기를 합니다. 하면은 이제 홈택스로 신고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